좋아요, 구독! 금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특이한 날이라요. 제가 좀 특강 아닌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센티멘털로 오늘 상장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펀더멘털로 효성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올라오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회사가 이걸 생산을 해가지고 어디다 납품하느냐? 에코프로 BM 계열사죠. 거기다가 이제 하는데 이 에코프로 그 그룹주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그 양극재 생산에 가장 필요한 게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가 지금 공급을 하는 거고 오늘 올라오는데 유통 물량이 19%입니다. 근데 이제 보호예수 확약을 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언제는 또 바뀌는 뉴스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19%가 유통 가능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 여기 있죠.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바로 에코프로미 BM이 양극재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럼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다른 데 쭉 고객사한테 하죠. 그러면 다 쓰고 난 거는 이쪽에 펫 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이 CNG라는 회사한테 다시 가서 여기서 다 발라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화가 돼 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이 위에 있죠. 이 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들고 있고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거는 사업회사 되겠습니다. 전구체는 말이죠. 지금 중국이 거의 그 전 세계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그 비중도요. 95%가 중국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 숫자 그러니까 무역 수지 통계 이런 걸 볼 때도 상당히 이쪽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좀 대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혹시라도 이쪽 전구체 쪽에도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LG화학하고 이쪽 영풍그룹하고 이제 합작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전구체를 하려고 포항에 공장을 지었죠. 자, 지금 21%이 원가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이게 DB금융투자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켓 쉐어로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중국을 제외하고 18%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영업이익이 쭉쭉 내려오죠. 영업이익도 내려오는데 여기는 이제 상반기까지만 돼 있습니다만은 3분기에는 더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반기에 3%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갔다고 최근에 밝힌 바 있습니다. 양극재도 그랬고 전구체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안 좋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좀 나빠지고 있는 그 국면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대표이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3분기 영업 손실 납니다. 69억 원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시장에 고백을 했죠. 얼마 전에 파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전에 조금 먼저 고백을 한 건데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분기에 광물 가격도 하락하고 니켈 중간재 이쪽도 뭐 수익성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악성 재고는 소진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어쨌든 가격들이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등했다는 소리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장의 가동률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다른 업체들도 그렇고 공장 가동률이 좀 줄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공장 가동률이 줄면은 여기도 뭐 수요가 없는 거니까 가격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당분간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부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치는 어디서 형성이 될까? 이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죠. 오늘 이제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관들이 뭐 보호예수를 확약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지금 막 팔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여기서 공모가 대비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여기 손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전구체 평균이 거의 9.7배, 10배 정도 되고요. 국내 양극재 평균이 32배입니다. 근데 이 32배라는 거는 지금 23년 수치가 아닙니다. 25년 이 정도의 수치를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국을 제외했을 때는 전 세계 그 양극재도 10배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전구체나 뭐 양극재나 거의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PER 23년 기준으로는 100배가 넘어가고요. 상당히 비싸죠. PB 뭐 24년 기준으로 PER로 봐도 50배에서 70배 정도 됩니다. 여전히 높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차트입니다. 글로벌 전구체 양극재 평균 PER이 10배 정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올렸습니까? 개인들이 좋아라 해가지고 막 올렸었죠. 이게 더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25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공모가 밴드 이렇게 숙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공모가 하단에 이렇게 하는 것도 기관들이 좀 회피를 하고 이런 데가 있었다고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DB금 유진투자증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공모가 밴드 이 선 평균선하고 이 빨간 선 평균 이 중간에 어디에서 가격이 중장기적으로는 결정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아주 오늘의 그 주요 이슈입니다.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말이죠. 중복 계산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안에 있던 이 자회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사업회사로 이렇게 분리해서 상장이 되는 순간 이 사업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겠죠. 그게 뭐 2조가 됐든 3조가 됐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큼 그럼 지주회사에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빼줘야 되는 거냐,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안에 하나가 에코프로도 온전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가 그걸 떼내면 그것만큼 어쨌든 할인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 간에 할인율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만 예외였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그 할인율 얼마였을까요? 현재 우리가 순자산 가치, Net Asset Value라고 하고요. NAV라고도 합니다. 그거 대비 50에서 60%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할인을 받아왔는데 에코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계산의 이슈가 오늘부터 그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최근에 무슨 예가 있었는지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뭐 주가가 좀 밀린 감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상장 초반에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산은 지주회사고 두산 로보틱스는 사업회사입니다. 요 상장 초기에 시사점입니다. 상장 당일 지주사 주가가 약세였고요. 지주사의 할인 이슈가 이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약세였을까요? 한 거래일 3, 4일 동안요. 무려 20%가 넘게 밀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요. 그렇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도 초반에는 강했지만 쭉 밀려 내려왔어요. 물론 이제 시장이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업회사 주가도 상장 후에는 약세를 보이더라. 이게 상당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맞으죠. 이런 두산 로보틱스와 주식회사 두산이 보여줬던 이런 그 궤적을 그리지 않겠는가 이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이슈를 지금 생각을 하면 오늘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효성중공업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반복했던 회사입니다. 효성중공업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좋으니까 그러겠죠. 자, IBK에서도 중공업 부분 계속 효자다. 그리고 시장 기대치 계속 이거보다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황이 계속되면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게 생각하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누가 사고 있을까요?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를 보셔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좀 편안한 감이 있고요. 밸류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게 미국의 30년 이상 된 전력망, 이 노후화가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다. 장기 계획이 들어오고 있다. 공장을 증설해야 되냐 마느냐 그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아주 넘치고 있습니다. PER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7.2배.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낮죠. 여전히 한 30% 정도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목표가 대비 19% 정도 상방 여력이 남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상장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펀더멘털로 효성중공업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